피부 관리의 순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해나가야 되냐? 비싼 것만 많이 바르면 좋냐? 인셀덤만 바르면 좋냐? 피부과 시술만 잘 받으면 좋냐? 대부분 우리가 피부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걸 뭘로 생각하시냐면요,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요, 그리고 피부과 시술을 잘 받고 피부샵을 잘 다니고 이러면 피부 관리를 잘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나는 한 7, 8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고 피부과에서 패키지도 있잖아, 한 1000만 원씩 끊어놓고 다녀. 그리고 피부샵도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받아. 내가 피부에 대해서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면 피부 관리를 잘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집에서 상주하는 분이 계셔서 얼굴을 계속 관리를 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피부 관리를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내가 하는 거고요, 피부 관리는 제가 한 후에 피부과 시술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때 가서 도움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초적인 관리는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저를 데려다가 집에다가 로봇으로 갖다 놓으세요. 피부 관리하는 AI로 갖다 놓고 쓰시면은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피부 관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피부 관리의 순서,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피부 관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내 얼굴에 염증성 홍조나 홍반이나 병변이라고 하죠. 얼굴에 병적인 요소들이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드름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에 뭐 이렇게 각질이 벗겨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에 홍조나 홍반으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사성 피부염도 마찬가지고 아토피성 피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관리의 시작은요, 얼굴에 있는 병적인 요소부터 치료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게 피부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표피층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관리를 해주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미용에 대한 미백이나 톤업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건물에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골조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벽이 붙겠죠. 기둥 사이에 이제 외벽이 붙어요. 그 다음에 겉에 뭐죠? 외벽 바깥쪽으로 이제 대리석이나 벽돌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장을 하게 되죠. 피부 관리가 요 3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골조는 뭐냐? 내 얼굴에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 근본적으로 원인 제거를 먼저 없애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겉에 외벽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외벽은 뭐냐? 표피층에 대한 내 부족한 점들. 세 번째, 미장은 뭐냐? 미백이나 톤업의 단계. 겉에 외벽에 대리석을 깔든 예쁘게 페인트질을 하든 간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피부 관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얼굴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서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근데 피부 관리를 할 때 뭐를 하죠? 나는 건성이지? 나는 중성이지? 나는 무슨 복합성이지? 나는 민감성이지? 자기 피부 타입부터 찾고요. 나는 지성인 것 같으니까 지성형 관리를 해야지. 나는 건성인 것 같으니까 건성형 관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도 건성을 쓰고 뭐 지성을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건성이든 지성이든 복합성이든 민감성이든 중성이든 간에 피부 타입을 중성 단계로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피부 관리예요. 내가 건성 피부면 유분의 함유량을 높여서 중성 단계로 맞춰주는 거고, 지성 피부면 유분 관리를 해가지고 중성 단계로 맞춰주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과한 거는 줄여주고 부족한 거는 채워주는 게 피부 관리라는 거죠. 자, 그럼 저랑 같이 이제 피부 관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성형 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자기들의 피부 타입에 맞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서부터 지금부터는 피부 타입의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 다 잊어버리세요. 자,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내 얼굴에 여드름이 있나, 염증 반응이 있나 찾아보는 거죠. 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염증이 있네. 그리고 여기 약간 주사성 피부염도 있어. 근데 이게 혈관성이 아니야. 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염증이 있어. 여드름이 여기 하나 생겼고 여기 하나 생겼고 여기 하나 생겼어. 조금 다발성으로 염증이 생겼네. 보니까는 그냥 가만둬도 날 것 같은데, 아니요, 가만두면 낫지 않습니다. 여기가 없어지더라도 또 생기게 돼 있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트러블이 그냥 잠깐 올라왔다 사라지고 다음에 안 생기는 트러블은 굳이 병원까지 안 가셔도 되지만, 트러블이 연성적으로 생기시는 분들, 그리고 홍조라고 해서 붉은증이 계속 유지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각질이 같이 일어나는 분들, 얼굴에 이상 반응이 생겨가지고 염증 반응이 있으신 모든 분들은
피부 관리는요, 미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색소 침착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전부 다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셔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타오고요, 연고를 타옵니다. 그래서 먹고 바르면서 얼굴에 있는 이 병적인 부분들, 염증적인 부분들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피부과 시술도 받을 수 없고요. 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다 깨져 있는 상태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에 제품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피부는 절대로 가지실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우리가 피부 관리의 1차적인 단계는 뭐예요? 내 얼굴에 있는 병적인 관리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부분부터 찾아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여드름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드름 치료 받으러 가세요. 얼굴에 홍조, 홍반, 원인이 뭐지? 염증입니다. 염증이니까 염증 치료 받으러 가세요. 피부 관리는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런 약을 바르고 먹고 하면서 같이 보습 작업을 해주고 피부 장벽에 대한 개선부터 시작을 해주는 게 피부 관리의 시작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드름이나 염증 같은 걸 찾았어요. 찾아서 나는 피부과에 가서, 피부과에 딱 가셔가지고 딱 말씀하세요. 뭐 진료, 의원 이렇게 시술해주는데 가지 마세요. 피부과에 딱 가셔가지고, 문자 왔네요. 피부과 오라고. 네. 피부과에 가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나 이거 여드름 때문에 약 타고 약 바르러 왔어요. 약 처방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피부과 시술이요. 얼굴에 염증 있는 사람들 피부과 시술 받아봤자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약을 탔고요. 연고도 타왔어요. 자, 이제 약을 먹고 했는데 생각보다 여드름이나 염증이 빨리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될 게 뭐냐? 얼굴에 보습입니다. 그냥 수분백 같은 것만 잘 얹어주시고 피부 진정시켜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질 제거라든지 과한 화장품을 쓰지 않으면서 피부에 화장품이 아니라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진정 효과만 주는 게 피부가 빨리 낫는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지금 거의 그냥 5분 가까이 무슨 설명을 했죠? 내 얼굴에 병적인 병변을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굴에 내 이상이 있으면 염증부터 자꾸 시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 피부 관리를 하는 거지, 그 전에는 피부 관리가 없습니다. 자, 내 얼굴에 여드름이 심하게 자꾸 나, 어떻게 집에서 관리해서 세안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화장품을 잘 발라서 어떤 뭐 유튜브 채널을 봐서 인터넷을 찾아서 굶어지고 있어요, 시방부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병원 가세요. 금방 낫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내려갔어요. 염증 반응도 내려가고 홍조기도 조금 거쳤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피부 관리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알아야 될 거는 뭐죠? 지금부터 저랑 똑같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성형 피부예요. 아, 나는 유분 분비가, 여기는 유분 분비가 심해. 코가 모공이 난 좀 넓어. 그리고 나는 블랙헤드가 잘 생기고 얼굴에 피지 분비가 심해서 가끔 트러블도 잘 올라오는 피부야. 나는 뭐를 해야 되죠? 유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 눈가에 주름도 좀 자글자글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쪽에 턱 쪽에 잔주름도 올라오는 것 같아. 피부 표피층에 있는 문제점들을 찾는 거예요. 내가 건조하면 어디가 먼저 건조하지? 나는 이쪽이 좀 빨리 당기는 것 같아. 나는 이쪽에 잔주름이 좀 더 심한 것 같아. 아침에 나는 세수하고 관리를 하고 나왔는데 오후 한 2시나 3시가 되면 어디서부터 당기는 것 같아. 아니면 어디서부터 화장이 뜨는 것 같아. 나는 입가에 이렇게 버듬처럼 피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찾으시면서 건성, 지성, 중성, 민감성 다 필요 없이 내 피부에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지성이니까 모공이 좀 넓고 피지가 잘 쌓이고 블랙헤드도 잘 쌓여. 그러니까 나는 유분 관리를 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나의 약점을 찾는 거예요. 자, 내가 건성 피부다. 나는 오후 2시만 되면 여기 눈가가 땡겨. 왜? 피부가 여기가 얇기 때문에 먼저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꺼운 데보다는 얇은 데가 수분의 보유량이 낮거든요. 그리고 화장품을 아무리 잘 발라놔도 건성 피부 타입의 얇은 부분은 수분의 보유량이나 유분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더 빨리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화장품이라는 건요, 아침에 바른다고 해서 그게 저녁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중간중간에 보수 작업을 한 번씩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바르든 스틱으로 된 스틱형 제품을 바르든 아니면 낮에 밥 먹고 나와서 색조를 걷어내고 화장품을 바르시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아쿠아 선젤 인셀던 겁니다.
이런 것들 발라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같이 해주시든 어떤 걸 해주시든 간에 중간에 보수 작업이 한 번씩은 들어가 줘야지, 최소한 2번, 3번도 들어가 줘야지 저녁까지 피부가 유지되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로 말이죠.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잡힌 상태로 말이죠. 자, 그러면 내 피부에 건성이든 지성이든 피부에 지금 1차적으로 뭐죠? 여드름이나 염증은 싹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나는 내 피부의 약점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지성형 피부니까 모공도 넓고 유분이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유분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최소한 4회 이상 이중 세안, 클렌징 오일과 클렌징 폼의 이중 세안을 가서 유분 컨트롤을 해주고, 낮에 피지 분비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기름 종이로 피지를 걷어내는 작업까지 해줍니다. 낮에는 뭐죠? 화장품을 저는 덧바를 필요는 없지만은 피지 분비, 유분이 넘쳐나는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상태니까 개기름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개기름이 너무 철철 흘러 넘치지 않게 보습을 잘 해줘서, 야, 유분들아, 난 수분이 충분하니까 유분을 좀 덜 배출해 하고선 저녁에 보습 작업을 많이 해주고, 이런 모공 옆에 있는 클렌징의 작업을 잘 해주고, 이쪽에 진정과 보습 작업을 더 열심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 피부 관리에 초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죠? 얼굴에 탄력을 잡아줄 수 있는, 늘어지지 않게 이런 영양 세럼이나 영양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는데, 저는 모공을 피해서 발라줍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다 발라요. 왜냐면 겨울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의 약점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피층에 대한, 내 피부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건성 피부는 뭐예요? 아, 내가 아침에 화장품을 열심히 잘 발랐어. 아침에 기초를 다 하고 나갔는데 한 12시, 한 11시, 한 3시 이렇게 되니까 여기 눈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먼저 건조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 화장들이 뜨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갈라지면서. 그건 뭐예요? 그쪽에 유분이나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분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보습 관리, 유분 관리를 해줘야겠죠. 건성 피부는 내가 유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야 될 곳은 유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크림을 잘 발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피층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타겟팅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건성 피부야. 오후 4시만 되면 나는 화장이 떠. 왜? 왜 뜰까요? 피부가 이게 건조해서 이제 들뜸 현상으로 각질처럼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그렇게 뜰 거예요. 그렇게 뜰 거예요. 아마 뜨게 되면은. 그럼 뭐예요? 아침에 세안을 하시고서는 유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면 수분팩하고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얼굴에 유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상태로 색조를 얻는 거죠. 얼굴이 쫀득쫀득한 상태로 색조가 올라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갑니다. 지속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뭐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저녁 때까지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자, 나는 건성이야. 나는 화장품은 있잖아.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바르면 끝이야. 그러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되세요. 그런데 피부 관리를 정말로 신경 써서 하시고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는 건성이야. 아침에 관리를 했어. 근데 나는 여기가 약해. 이런 쪽이 빨리빨리 건조해지고 화장이 빨리빨리 떠. 시간이 지나면 이쪽에 각질도 막 올라와.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기초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점심에 기초 관리 한 번 더 해주시고요. 회사에 있어가지고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럼 화장실이라도 가셔가지고 기초 관리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겁니다. 화장품 들고 다니란 얘기예요. 낮에 또 바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녁 때까지 이 피부의 건조감을 느끼지 않게 지켜줘야 피부 표피층이 건강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 관리 안 했는데 이제라도 해야죠. 그죠? 나는 건조하면 건조한 상태로 그대로 둬. 뭐 햇빛에 타면 타는 대로 둬. 그러면 피부 관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유튜브 닫고 나가시면 되세요. 제가 여기서 이 채널을 통해서 피부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은요, 이거를 보시면서 피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크림 하나 바르고 이렇게 뭐 화장품 몇 개 이렇게 띡띡띡 이렇게 툭툭툭 처벅처벅 바르고 하루에 2분, 3분, 5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세수 대충 하고 다니는 분들, 아침에 대충 씻고 나가서 하루 종일 대충 돌아다니는 분들은 피부 관리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나는 최소한 피부는 있잖아, 정말 건강하고 연예인처럼 관리하고 싶은 분들만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단계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병변, 얼굴에 홍조,
치료가 필요한,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1차적으로 제거를 했어요. 자, 치료를 했어요. 완벽하게 다 해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표피층의 나의 약점들, 지성 피부라면 지성 피부의 약점들, 뭐 피부 늘어짐이라든지 모공 관리라든지 이렇게 뭐 염증성 트러블이 자꾸 올라오는 부분에 이제 유분 관리라든지 유분 컨트롤, 피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피지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표피층의 약점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보습이에요. 보습. 근데 제가 말하는 보습은요, 수분을 지키는 보습의 개념이 아니라 수분을 보충해주는, 물을 여기다가 수분을 많이 얼굴에 채워줄 수 있는 관리를 저는 보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보습은 수분을 뺏기지 않는 관리예요. 근데 저는 수분팩과 수분젤과 제품의 사용을 굉장히 극대화시켜가지고 피부가 머금을 수 있는 보습량을 굉장히 늘려줄 수 있는 관리를 저는 선호합니다. 제가 말하는 보습은 얼굴에 대한 수분의 보충이지 얼굴에 대한 수분의 유지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분팩을 50장을 사면은 그거를, 저는 50장 사면 2주도 못 사요. 수분팩을 그만큼 자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자주 하세요. 심심하면 할 정도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보습, 우리가 말하는 수분을 지켜주다가 아니라 물의 보충, 이거를 충분히 해주고 피부의 장벽을 두껍게, 표피층을 두껍게 만드는 게 제 피부 관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건성이든 지성이든 이거는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상태까지만 올라오셔도, 요 정도까지만 해내셔도 피부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훨씬 좋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 3차 단계, 얼굴에 이제 3차 단계는 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골조를 세웠어요. 골조를 세우는 단계는 뭐예요? 얼굴의 병변을 잡아내는, 얼굴의 관리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여드름이나 문제성 홍조, 홍반, 염증을 잡아내는 약과 연고를 사용해서 얼굴의 병을 걷어내는 게 1차적인 골조입니다. 두 번째, 이 골조에다가 외벽을 붙이는 건 뭐예요? 내 표피, 지성이든 건성이든 상관없이 내 표피의 부족한 부분들, 잔주름이 어디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공은 왜 넓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타겟팅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잔주름이 생겼는데 여기는 잔주름이 안 생겼어. 그럼 여긴 유분 관리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유분이 넘쳐서 자꾸 여드름도 생기고 모공도 넓어져. 그럼 피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받쳐줘야 되는 게 뭐냐? 얼굴에 대한 보습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 우리 이제 밖에 외벽에다 미장해야죠. 예쁘게 꾸며야죠. 그때부터 찾아내는 게 뭐냐? 내 얼굴에 있는 색소 침착입니다. 피부톤이 왜 다운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색소 침착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눈가에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여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운전하면서 햇빛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색소 침착이 진하게 있습니다. 이 색소 침착은 뭐예요? 기미, 주근깨하고는 거리가 먼 햇빛을 많이 받아서 생긴 색소 침착인 겁니다. 그냥 노인성 흑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흑자들하고, 그 흑자들이 자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점점점 진해져가지고 생긴 흑자입니다. 그럼 뭐죠? 자, 이렇게 떨어져서 봤을 때 지금은 관리가 잘 돼서 눈에 잘 안 보이죠? 이 상태까지 만드는 게 색소 침착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톤업과 미백 관리의 시작인 거예요. 자, 이거의 원인을 먼저 찾는 거죠. 얘가 흑자인지, 얘가 기미인지, 얘가 주근깨인지, 얘가 여드름이나 요런 얼굴에 염증성 반응이 생긴 후에 생긴 색소 침착인지, 아니면 내가 손으로 쥐뜯어서 생긴 흉터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기미하고 주근깨는 아니네요. 그럼 이건 뭐죠? 안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제 최대한의 노력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는 더 이상 멜라닌 색소가 짙어지지 않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미백 화장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멜라닌 색소가 더 이상 합성되지 않게 막아주면서 이 기저층 위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멜라닌 색소가 이동되지 않게 미백 제품들로 카바를 쳐주면서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막아주는 미백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자외선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피부 재생의 속도를 올려줘가지고 멜라닌이 덜 합성된
피부들이 위에 올라와서 쌓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옅은 피부들이 올라와서 건강한 피부가 자리가 잡으면 이 정도 거리에서는 색소 침착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요게 미백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기미, 주근깨, 흑자, 검버섯 다 포함이에요. 검버섯은 제외. 검버섯 빼고 나머지 색소 침착은 이 원리로 피부에 새 피부를 올려내면서 색소 침착을 밀어내면서 재생 과정을 극대화시켜서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미백과 톤업의 기본 원리예요. 모든 색소 침착의 원리는 이거예요. 기미, 주근깨 이걸로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나는 레이저 시술은 받을 필요 없었어요. 왜? 레이저 시술을 내가 이거 받게 되면 색소는 걷어낼 수 있을지언정 색소 침착으로 보이는 그거는 걷어낼 수가 없어요. 레이저를 맞으면 레이저의 화성 자국 때문에 그게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혈류도 몰려 있고 색소 침착이 또 생겨 있고 햇빛을 또 받게 되고 자외선을 아무리 막는다고 하여도 진하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색소 침착을 없애겠다고 레이저를 맞게 되면은 색소 침착을 없애겠다고 맞은 레이저의 색소 침착이 다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토닝 레이저 마찬가지예요. 기미 레이저 마찬가지예요. 정말 완벽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레이저 맞고 다 해서 이게 피부가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가 딱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다시 올라와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쓸데없이 맞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기미야. 나는 기미야. 난 임신 때 기미 생겼고 나는 여자라서 너처럼 있잖아. 그런 기본 그냥 색소 침착이 아니라 나는 기미야. 이거 어떻게 없애? 기미는 없애는 거 아니라니까요. 몇천 번 말씀드릴게요. 기미는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남자들의 색소 침착과 여러분들의 흑자라고 하는 기본 색소 침착에 대한 관리법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기미하고 주근깨가 있어. 자, 기미하고 주근깨 원인이 틀려요. 원인이 틀려요. 기미하고 주근깨는 뭐예요? 내가 갖고 태어났는데 어떤 원인, 발병 원인에 의해서 기미가 짙어진 겁니다. 멜라닌 색소들이 합성 안 했을 때는 기미를 갖고 있어도 기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합성이 되고 나서 아이씨 기미가 생겼네 아니면 기미가 있었네로 바뀌는 거고 기미를 이제 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기미는 뭐예요? 기미 치료의 최고는 뭐죠? 기미 치료의 최고는 레이저가 아닙니다. 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멜라닌 크림 하나 처방 받으시고요. 선캡이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여름에 가을까지 햇빛에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주세요. 없으면 양산 쓰고 다니시고요. 될 수 있으면 기미 있으신 분들, 색소 침착 있으신 분들, 주근깨 있으신 분들은 햇빛 될 수 있으면 그냥 맞지 마세요.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맞아야 되는 상황이면 선크림, 선쿠션 2중 3중으로 진하게 바르시고요. 자기 전에 맨날 멜라닌 크림 바르시고 제품은 기본적으로 미백 타입의 미백 기능성 제품들을 꾸준히 발라주시면은 얼굴에 앞단계가 다 선행돼 있다는 가정하에 100% 확률로 그 기미랑 주근깨라는 거 옅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쌩얼에서 아니죠. 쌩얼 말고요. 비비크림, 쿠션 발랐을 때 그동안 보였던 기미 주근깨가 안 보이는 상태까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자꾸 레이저 그만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로 있잖아요. 그렇게 돈이 난 쓰고 싶어. 그러면요. 뭐 시골 사셔도 찾아오세요.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매일 찾아오세요. 일주일에 저한테 3번씩 찾아오시면 제가 그 기미랑 주근깨랑 그런 거 다 옅게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그 피부과에다 갖다 박을 돈을 절 주세요. 그 정성을 저한테 쏟으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쓸데없는 생돈 쓰지 마시고 그냥 멜라닌 크림 하나 처방 받으시고 얼굴에 피부 건강 잡아 놓으시고 보습 관리 잘 하시면서 미백 관리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피부가 올라와서 점점 색소는 거치게 돼 있고 멜라닌 크림이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옅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로 돈 쓰는 게 취미이신 분들은요, 저한테 와서 쓰세요. 그럼 제가 피부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농담이고요. 제발 레이저 좀 맞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있잖아. 야, 나는 그런 기미 주근깨도 아닌데 겉에 이렇게 볼록하게 버섯처럼 튀어나왔어. 이게 검버섯이라고 하죠. 검버섯은요, 무조건 피부과로 당장 달려가셔서 제발 레이저 좀 받으세요. 검버섯 달고 있으면서 레이저, 이렇게 겉에 올라와 있는 이 검버섯 달고 있으면서 레이저 안 받으시는 분들은요, 그거 있잖아요.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싹 없앨 수 있거든요. 검버섯은 흑자가
하다가 표피 위에서 각화가 돼가지고 점점 자라나가지고 검버섯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피부가 뭐예요? 검버섯까지 자라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검버섯까지 만약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내가 검버섯이 생겼어.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검버섯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레이저를 맞으면요, 최소한 5년, 10년 동안은 검버섯이 다시 안 나옵니다. 없애면 없어지는 게 검버섯이에요. 그거 제가 저도 레이저 기기가 있거든요. 피코 세컨드 기계가 있어요. 저도 물론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의료 기계처럼 커다란 건 아니지만요, 저도 그거 갖다가 검버섯 정도는 그냥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여기 팔에 있는 거 있죠, 이 색소 침착 레이저로 어떻게 날아가게 되는 건지, 얼굴에 왜 기미 잡티나 이런 걸 레이저를 자꾸 맞으면 안 되는 건지 제가 직접 태우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검버섯 심하시던 분들은 제발 좀 피부과 가서 레이저를 받으세요.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피부과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내용이 길어가지고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LA에 계신 분도 잘 들으시고요. 거기 햇빛 세잖아요. 저 LA에서 시청하고 계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에서도 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게 지금 인셀덤이 글로벌 진출이라고 해서 미국 진출하고 이렇게 먼저 했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 나가 있는 대리점장들 제정신 갖고 나가 있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셀덤 대리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제품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히 막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품 섞어 쓰는 거 아니고요, 제품 과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적정량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에 계신 분들 인셀덤 화장품 많이 바르고 얼굴 잘못되면 무조건 제 채널 다 이렇게 둘러보셔서 얼굴 너무 나빠지기 전에 멈추시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뭐 알아서 찾아보시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뭘 설명을 했죠? 피부관리의 단계. 피부관리의 단계는 뭐냐면요, 피부관리의 단계는 뭐예요? 내 얼굴에 가장 관리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찾는 거예요. 염증도 없어. 여드름도 없고, 나는 혈관성 홍조도 아니고, 뭐 홍반도 없어. 그런 게 없으면은 2단계로 넘어가시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나는 여드름도 너무 많고,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도 심하게 잘 올라온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뭐예요? 연고, 크림, 바르는 연고, 의약 제품, 치료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서 피부 관리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도 뭐죠? 피부 관리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보습하고 진정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보습이라고 하면은 뭐 또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수분팩, 진정팩, 진정성 수분팩, 요런 거 그냥 얼굴에 얹어주시면서 그 에센스에 얼굴에 잘 발라만 넣어주셔도, 연고 바르시면서 약 먹으면서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관리하는 화장품 막 이것저것 비싼 거 대충 바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는 그렇게 관리를 해내시고 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두 번째, 내 표피, 중성, 건성 다 필요 없고요. 내 표피 부족한 부분. 여기가 너무 빨리 건조해지고 이쪽이 주름이 좀 심하고 잔주름이 낮에 잘 올라와. 이쪽이 조금 더 건조하고 피부 밑에 여기 코 밑에가 조금 건조한 것 같아. 나는 여기 유분이 좀 많은 것 같아. 모공이 여기가 좀 넓은 것 같아. 이쪽이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이쪽 피부 가상이 너무 빨리빨리 건조해지는 것 같아. 이런 부족한 부분들. 건조한 부분들은 뭐예요? 수분이 빨리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유분량을 조금 더 늘려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고, 모공이 넓은 분들은 뭐예요? 유분 관리, 피지 컨트롤, 이중 세안이라든지 기름종이라든지 얼굴에 수분팩을 잘 얹어가지고 유분량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얼굴에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한 관리 자체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피에 대한, 얼굴에 대한 내 약점을 찾아서 그런 타겟팅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있잖아요, 이런 화장품 세수하고 나서 뭐 스킨 바르고 크림 바르고 수분젤 바르고, 조금 열심히 바르면 세럼 앰펄 바르고, 조금 더 과하게 바르면 뭐 엠테이스나 이런 것도 하고, 가끔 피부과 가서 시술 받고 패키지 뭐 한 100만원 150만원짜리 끊어서 뭐 초음파 많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샵에다가 돈 쓰시면서 하는 관리요.
그 관리를 하시면서 있잖아요. 집에서 이 정도 관리를 평생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돈 쓰시면서 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마지막에 아직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어요. 이 앞 단계 있죠. 골조를 세우고 병변을 찾고 표피에 내 약점들을 찾아서 피부의 건강관리와 보습관리를 해내고 완벽하게 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얼굴에 이제 색소 침착과 톤업에 대한 단계로 넘어왔어요. 그 관리까지 끝내고 나서 이 관리를 완벽하게 해내면 어떻죠? 피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상태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유지 관리인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동안 내가 했던 관리의 시간의 절반만 사용하시고 제품의 사용량도 절반만 사용하시면서 그 단계를 유지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자외선 차단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화장품의 사용량, 내 몸에, 내 얼굴에 시간을 들인 양 있죠? 그거를 다 반만 줄여도 되는데 무조건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건 뭐예요? 자외선의 차단은 무조건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건 자외선 차단에 대한 관리예요. 나머지 제품 관리나 화장품의 사용량은요, 피부의 미백 톤업 3단계 관리, 미장 관리까지 끝났을 때는 반으로 줄이셔도 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지 관리인 거예요. 그런데 뭐죠? 자, 여기서 나는 한 단계 더 넘어서고 싶어.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요, 얼굴에 돈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세럼 하나에 100만원짜리 그때부터 갖다 바르셔도 되고요. MTS 시술 그때부터 가서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탄력에 관한 뭐 얼굴에 대한 무슨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초음파 시술, 고주파 시술, 비싼 피부샵 패키지 끊는 거, 그거 있잖아요. 요 3단계 과정이 끝나는 유지 관리를 할 때 요때 가서 받으셔야 피부에 극대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유지 관리는 꾸준히 계속 해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기초적인 앞에 3단계까지 관리를 하는 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만 해놔도 대부분 피부 거의 연예인 뺨 따고 때릴 정도는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아지고 싶으면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 거예요. 피부 관리는요, 유전이 반이에요. 타고나는 게 반이란 뜻입니다. 근데 후천적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 그래도 나는 최대한 끌어올려내고 싶으신 분들, 첫 번째 뭐예요? 골조를 세운다. 얼굴에 병변을 잡고 관리가 아닌 치료부터 한다.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 관리는 없다. 두 번째, 요거 분명히 새기고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 내 표피층의 약점을 찾는다. 건성이든 중성이든 나발이든 필요 없어요. 내 피부의 약점. 나는 유분이 많아서 모공이 넓고 트러블이 심해. 그럼 유분 관리, 피지 컨트롤부터. 나는 건성이어서 유분이 부족해. 그럼 유분의 보충부터. 나는 오후에 되면은 건조해지는 타입이야. 그럼 뭐예요? 오후에 가서 화장품 관리를, 건조염을 느끼기 전에 제품 관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피부에 대한 기초 관리가 들어가면서 뭐예요? 저녁에 대한 제가 말하는 보습의 관리. 수분의 탈출을 막는 관리가 아니라 수분의 보충을 해주는, 표피층에, 이 얼굴 각질층에 보충을 해주는 수분 보충의 관리와 제품의 관리. 그러면서 영양소를 쏟아 넣어서 뭐예요? 피부 장벽층을 두껍게 만들고 피부가 건강하게끔 세포 재생, 피부 재생을 계속 빨리빨리 해낼 수 있게끔 피부의 재생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관리. 내 나이에 맞지 않는 피부 진피층의 건강을 찾아주는 관리가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 관리가 끝나고 나서 뭐예요? 자, 겉에 벽, 외벽, 미장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내 얼굴에 있는 색소 침착의 원인이 뭔지, 원인을 찾았으면 요거에 대한 타겟팅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흑자예요. 이거는 그냥 있잖아요, 일반 잡티라고 보시면 돼요. 기미 주근깨랑은 틀린 겁니다. 뭐예요? 자외선 막아주고, 선크림 잘 발라주고, 미백 제품 잘 사용해주고, 저녁에 보습 관리, 영양크림, 영양세럼 잘 발라주면서 피부의 재생 속도를 끌어올려서 피부층을 쭉쭉 밀어내면서 피부에 더러운 세포들을 날려버리고 깨끗한 세포들로 채워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정도 떨어지면 안 보인다. 기미 주근깨 가서 약 처방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관리 똑같이 저랑 하셔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흐리게 보여. 비비랑 쿠션을 바르면 안 보일 정도는 돼. 깨끗해 보여. 요 정도 관리까지 가려줄 수 있는, 조금 옅게 보일 수 있는 관리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시술로도 안 돼요. 레이저 받아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태까지, 건강한 상태까지 다 끌어올렸어. 그 다음부터는
가서 IPL을 맞으시든 토닝 레이저를 맞으시든 미백 레이저를 맞으시든 요즘 뭐 XLV도 있잖아요. 홍조 잡는 그런 혈관성 레이저 잡는 거, 혈관 레이저도 이 상태 만들어 놓고 가서 맞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샵 가서 돈을 1,000만 원을 쓰시든 뭐 1억을 쓰시든 화장품을 몇 천만 원짜리 바르시든 그것도 이 유지관리 단계에서 가서 받아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제가 아마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일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골조를 세우는 단계, 피부에 병변이 있는 상태, 얼굴에 있잖아요. 관리가 아닌, 피부 관리가 아닌 치료를 해야 되는데 피부 관리로 치료를 자꾸 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피부 관리, 화장품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아닌데 자꾸 화장품과 내 면역 체계로만 상대를 하시니까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피부가 나빠지는 원인은요, 이게 99.9%예요. 얼굴에 염증이 있고 여드름이 있고 뭐가 자꾸 있는데 자꾸 있잖아요. 그냥 화장품으로 해결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해결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 생활 습관과 치료잖아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식이요법으로 해결이 됩니까? 항암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굴에 문제성이 있으면 문제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시고 피부에 대한 보습 관리가 필요하면 보습 관리를 하시라 이겁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자꾸 화장품 관리를 하시니까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부 관리의 시작조차 아예 이 한 단계도 못 올라서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뭐예요? 얼굴에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얼굴에 벌겋고 염증 잔뜩 있는데 거기다 뭘 갖다 바른들 그 피부가 예뻐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뭘 갖다 바른들 그 피부톤이 올라오겠어요? 피부가 아픈데 아프면요 치료부터 하셔야 돼요. 아픈데 자꾸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얼굴에 치료부터. 자, 내가 치료할 게 없어. 보니까 나는 피부에 치료할 게 없어. 뭐예요? 그러면 시술부터, 미백 톤업부터가 아니라 내 피부에 가장 약한 것들, 내 피부에 필요한 것들부터 채워나가면서 겉에 미장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이 표피, 미백 톤업이나 색소 침착에 대한 얼굴에 이 벽지 같은 이 관리는요, 이 외벽부터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술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얼굴에 있는 이 진피층의 피부 탄력이 안 잡혔는데 겉에 미백 톤업부터 신경을 쓰면은 그게 관리가 되냐?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얼굴에 이 꺼죽에 가죽에 내 약한 부분도 찾아서 채워놓고 이 피부가 장벽이 진피층이 건강하게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얼굴의 톤업, 얼굴의 미백, 색소 침착의 약화 이런 것들을 잡아나가는 게 피부 관리의 순서. 그게 피부 관리의 순서입니다. 이 피부 관리의 순서가 돼 있지 않는 이상, 이 순서를 맞춰서 하지 않는 이상 피부는요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일정 이상 절대로 보통 사람 수준 위로는 절대로 올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길가에 지나다니다 보면 피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눈에 확 티가 나요. 피부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게 화장 잘 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나요? 아니요. 색조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색조로는. 피부 좋은 사람이 색조를 해놓는 거랑요, 피부 안 좋은 사람이 색조를 이쁘게 잘 해놓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맨 얼굴로 이렇게 그냥 걸어 다녀도 사람들은 저를 쳐다봐요. 왜? 피부가 남들하고 그냥 틀려 보이거든요. 피부가 남들하고 틀려 보인다는 건 뭐예요? 남들하고 다르게 관리를 했다는 거고요. 남들보다 노력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피부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니까 피부과 가서 돈을 쓰는 건데 그렇게 돈 쓰는 걸로 피부 좋아질 수 없어요. 받은 날은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남들하고 다르게 살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들보다 피부를 더 정성스럽고 열심히 관리를 하지 않고 남들하고 다르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남들하고 똑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 피부를 만들고 싶으면요 정말로 있잖아요 이빨 꽉 깨물고 악착같이 죽도록 관리하세요. 그리고 내가 피부가 정말로 있잖아요 내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산 지가 20년 30년 40년인데 피부 관리 잠깐 몇 달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피부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좋아 보인다? 그게 끝까지 유지된다? 그런 관리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피부가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샵에서 아니면 제가 직접 만나서 관리를 해드려서 일순간 좋아 보이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부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요, 뭐예요? 남들과 다른 관리. 똑같은 관리가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관리예요. 아시겠죠? 뭐 그래도 뭐 대충 사실 분들은 대충 사세요. 대충 사실 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피부 관리가 진짜 피부가 좋아지고 싶고 남들과 다르고 싶으면 남들과 다른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게 뭐예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고 정상적인 관리를 나한테 집중적으로 맞춰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서 하는 거죠. 그게 피부 관리예요. 뭐 여러분들 피부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피부 관리의 시작. 내가 오늘부터 피부 관리를 하고 싶어. 비싼 화장품, 비싼 시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단계. 내 피부 관리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찾으세요. 아, 나 여기 여드름이 있어. 나 여기 홍조가 있어. 아, 나 여기 뭐 염증성 뭐 있어. 이런 이상 증상들. 그러니까 얼굴에서 화장품으로 관리가 안 되는 염증성, 문제성 피부들은 전부 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부터. 이게 골절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 치료를 하면서 제품 관리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화장품 다 안 쓰셔도 돼요. 얼굴에 염증 같은 거 잡으실 때 화장품 하나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분팩, 진정팩 하나 바르시면서 약 잘 드시고 연고 잘 바르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세요. 다 고칠 수 있어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멜라닌 세포의 합성도 빨라지고 염증도 잘 생겨요. 그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게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거라니까요. 잠 잘 자시고 뭐 음식 잘 드시고 약 잘 드시고 연고 잘 바르시면서 수분 진정팩 같은 거 잘 하세요. 그럼 다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때부터 뭐요? 내 피부의 약점들을 찾는 거예요. 표피층에 지성은 지성의대로, 건성은 건성대로 약점부터 찾아서 피부 건강부터 제품 관리를 통해서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죠? 보습 관리. 어떤 보습? 표피층에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 있게 하는 보습. 물 잘 마시고, 제가 맨날 물 잘 마시라고 하잖아요.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지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요, 세포 활동이 저하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 열심히 드세요. 그래야지 안쪽에서 애들이 생성을 잘 해줍니다. 세포가 진피층에서 콜라겐들이, 아시겠죠? 엘라스틴이, 히알루론산이, 이런 것들 다 먹어서 채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야지 피부에 탄력도 살고 안쪽에 속보습도 잡히는 거고 화장품 흡수도 잘 되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 얼굴 밝아지고 싶잖아요. 색소 침착 흐리게 만들고 싶잖아요. 요때부터는 미백 관리와 톤업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서 자, 흑자에 대한 맞춤형, 검버섯에 대한 맞춤형, 뭐 기미, 주근깨, 잡티, 온갖 세상의 모든 원인은 다 있어요. 원인은 다 있지만 결론은 함축되면 뭐예요? 다 멜라닌 색소에 대한 의한 거예요. 그럼 자외선 차단은 다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제가 얘기했죠? 새로운 세포를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진해지지 않은 세포가 올라와서 층을 만들면서 색소 침착을 옅게 만드는 게 미백과 톤업과 색소 침착의 이 세 가지 관리가 모두 여기에 통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2단계에서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3단계는 없다는 뜻이에요. 가릴 수는 있겠죠. 색조로 가릴 수는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관리까지 들어온 다음에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외선 잘 막아주고 제품 관리 기존처럼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반 정도는 해주는 그런 유지 관리. 요 유지 관리를 하면서 자, 난 한번 연예인 한번 돼봐야지, TV 한번 나가봐야지, 요 정도 생각 가지시면 그때부터 갖다 돈 쓰세요. 거기서 돈지랄 하는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레이저 얼마든지 받으세요. 나 피부 있잖아요.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토닉 마저도 회복 금방금방 돼요. 그리고 이 색소 침착 어두워진 것도 금방금방 거칩니다. 유지 관리하고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가서 마음껏 시술 받으세요. 그때부터는 안 말립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단계조차도 되지 않는데 어설픈 상태로 가서 돈 쓰지 마세요. 그거 어차피 돈 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했죠. 그렇게 돈 막 쓰고 싶으시면 제가 그 연예인 피부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일주일에 저 4번 이상 보시고요. 저한테 피부과에 쓰실 돈 저한테 많이 갖다 주세요. 제가 그러면 연예인 피부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안 만나는 날에는요, 집에서 제가 시키는 대로 관리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말로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피부 관리의 시작.
그리고 피부 관리의 이 순서 있잖아요. 요 순서 없이 관리를 하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돈 날리고 생시간 날리는 거예요. 피부 관리를 여자분들은 거의 한평생 하고 계시는데 그 피부 관리를 하는데 피부가 나아지진 않고 그냥 맨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을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계속. 아, 내가 뭐부터 지금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팔이 부러졌는데 있잖아요. 이 손이 부러졌어요. 손이 부러졌는데 이거 딴 영상에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 때문에 제가 한번 찍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 정신 차리라고 한번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손이 부러졌어요. 지금 손이 부러졌으면 뭐예요? 기부스하고 이거 뼈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뼈를 붙일 생각은 안 하고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뻐 보일까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뭘 발라야 예뻐질까? 뼈가 부러졌는데. 이 뼈가 부러졌는데. 손가락 뼈가 부러졌는데 손가락이 예뻐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관리가 99.9% 대부분 이런 관리입니다. 얼굴이 안에서 망가져 있는데 지금 겉에가 예뻐 보이기를 따지는 거죠. 자, 손가락이 부러져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이게 이뻐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똑바로 펴진 상태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피부는 뭐예요? 항상 건강 관리부터 먼저 하시고 이뻐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요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자외선 차단 항상 잘 하시고, 자외선 차단하고 보습 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미국에서, 외국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래도 댓글에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제 채널이 벌써 9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제가 1년 동안 모은 구독자보다 요 한두 달 사이에 모은 구독자, 한 달 사이에 모은 구독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에는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항상 현실성 있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관리들, 그리고 저는 인셀덤을 팔고 있으니까, 물론 시청자분들한테 팔기는 힘들어요. 팔고 있지만 제가 이걸로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인셀덤 관련한 영상, 인셀덤 관련해가지고 얼굴이 나빠지지 않게 인셀덤으로 관리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 계속 영상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건강한 피부 관리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